한국 혼자 만들었다고. 미국 당황. 세계 1위 수직 이착륙 엔진 완성. 한국 독자 개발 무인 전투기에 장착. 지난해 창설한 드론작전 사령부가 무인기 전력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생산하라고 지시했던 스텔스 무인기는 전력화가 당장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드론 사령부는 지난해 말 개발을 완료한 소형 스텔스 무인기에 대해 당장 전력화가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무인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600m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하지만 예하 부대들은 이런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이 스텔스 무인기는 꼬리 날개가 없는 무미익 형태로 수직 이착륙이 아닌 활주로 이착륙을 한다. 사령부는 개발이 끝난 스텔스 무인기 시제기를 곧바로 동부전선에 배치하기도 했다. 배치한 부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에는 스텔스 무인기를 이륙시킬 만한 활주로가 없다. 새로 활주로를 만들려면 경납고 등 부대 시설을 함께 지어야 하므로 막대한 예산이 들고 다른 군부대의 활주로는 헬기, 항공기 등의 전력들이 배치돼 있어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부대 환경이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다. 이 때문에 드론 사령부는 지금의 스텔스 무인기 대신 활주로, 이착륙 방식이 아닌 스텔스 무인기를 소요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텔스 무인기는 스텔스 기술을 공기 흡입구와 동체 등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비행 도중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최대한 낮췄다. 소형 제트 엔진과 카메라를 탑재해 가시거리 밖에 있는 특정 표적까지 빠른 속도로 날아가 영상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도록 고도계와 자세 제어계 등의 장비도 갖췄다. 군 당국은 향후 스텔스 무인기에 대한 성능 개량을 실시, 대북 작전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예하 대대의 스텔스 무인기 부대를 편제했고 인력도 배치한 상태였다. 부대원들은 스텔스 무인기 운용이나 교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었으나 무인기가 전력화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사령부 내에서는 스텔스 부대가 유지될 수 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 사령부의 창설과 전력화가 급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드론 작전 사령부는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이후 윤 대통령의 지시로 창설됐다. 당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상공까지 침투의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합동 드론 부대의 조기 창설, 스텔스 무인기 및 소형 드론 연내 생산을 지시했다. 드론은 일선 부대에서 보편적으로 운용하는 전력인데 이를 운용하는 사령부가 필요하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군은 곧바로 사령부 창설을 추진해 지난해 9월 1일 드론 사령부가 창설됐다. 군은 사령부의 핵심 전력도 이른 시일 안에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었다. 스텔스 무인기에 대해서는 당시 에이드는 공군에서 사용할 중대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렉스를 개발 중이었기에 기존 기술을 토대로 소형화한다면 제작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연내 생산도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부대 환경과 전력 운용에 대한 고려 없이 급하게 드론을 도입하려다가 오히려 전력화가 늦어지게 됐다. 연내 개발을 완료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무리하게 이행하려다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안정적인 전력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의 실질적인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군 관계자는 드론 작전 사령부는 지난해 창설 이후 감시 정찰 타격 대드론 작전 심리전 전자전 등 다양한 전략적, 작전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드론 작전에 대한 전투 발전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창설 이후 추가적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대 임무 및 역할을 수행할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오션 올해 수주액 81억 달러 넘겨
연간 흑자도 청신호. 하나오션이 올해 고부가 가치 선종으로 꼽히는 액화천연가스, 렌즈, 운반선을 앞세워 지난해의 2배를 뛰어넘은 수주 실적을 올렸다. 렌즈선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4년 만에 연간 흑자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42척을 수주해 81억 5천만 달러의 누적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수주 금액 35억 2천만 달러의 2배 이상이다. 선종별로 살펴보면 냉동 반선 및 냉흡소유 19척 초대형 원유온 반선, 7척 컨테이너선, 6척 액화석유가스, LPG, 암모니아 운반선 5척 해양 1기 특수선 4척이다. 수주 호황의 올해 3분기 기준 평균 가동률은 99.8%까지 올라섰다. 사실상 빈 도크, 선박 건조대 없이 공장을 풀가동하며 건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오션은 과거 저가로 수주했던 컨테이너선 비중이 감소하고 고수익인 렌즈선 비중이 증가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조 5,228억 원, 689억 원을 기록했다. 1분기엔 흑자를 거뒀지만 2분기 적자로 돌아섰다가 다시 3분기 256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올해 하나오션의 연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오션이 올해 연간 흑자를 기록하면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앞서 하나오션은 지난해 연간 실적에서 국내 조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ST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각각 2,823억 원과 2,333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적자 고리를 끊어냈으나 하나오션은 홀로 1,965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내년에도 렌즈선 평균 성과 상승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는 선별 수주 전략을 통해 시장 성과를 상회하는 고성과 계약을 이어가며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하나오션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특수선 사업부의 수익성 역시 내년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지난 8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인 원리 쉬라함의 유지보수 정비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약 3개월 만에 미국 해군 7함대에 배속된 급여함인 6호함의 정기수리 사업을 따냈다. 정현승 내 투자증권연구원은 내년 국내 조선사 전반에 걸쳐 높은 성과의 선박들이 건조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하는 사이클에 진입한다며 하나오션은 상대적으로 경쟁사 대비 수익성 개선이 더뎠는데 내년에는 건조 지연 영향이 해소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기라고 내다봤다. 3. 미국 달 착륙 2027년으로 또 연기. 방열판 문제. 인간을 50여 년 만에 달 표면에 다시 보내려는 미국의 계획이 2027년으로 추가 연기됐다. 달 착륙은 올해 초안해에 연기됐는데 이번에 1년 더 미뤄진 것이다. 인간이 탈 우주선 외부에 붙은 방열판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 원인이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은 2030년 이전 달 착륙을 준비 중인 중국에 더욱 쫓기는 입장이 됐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5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 소재 나사 본부에서 빌 넬슨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아르테미스 2호 발사를 내년 9월에서 2026년 4월로 아르테미스 3호 발사는 2026년 말에서 2027년 중반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아르테미스 2호는 대형 로켓인 우주발사 시스템과 함께 오리온이라는 이름의 우주선으로 구성돼 있다. 이 오리온에 사람 4명이 탄 채 지구와 달 사이를 비행하게 된다. 오리온에서 월면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없다.
아르테미스 3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사람 2명을 월면에 착륙시킨다. 그런데 이 같은 발사 일정이 연쇄적으로 미뤄진 것이다. 사실 이번 발사 연기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나사는 올해 11월 아르테미스 2호를, 내년에는 아르테미스 3호를 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술적인 보완을 이유로 올해 1월 일정을 각각 연기했다. 이때 새로 설정한 일정을 이날 또 미룬 것이다. 이번 추가 연기 이유는 달로 가는 사람을 태울 오리온의 방열판 문제 때문이다. 2022년 무인 상태로 지구와 달 사이를 비행하고 귀환한 아르테미스 1호에 딸린 오리온 동체 외부의 방열판 일부가 갈라지거나 부서진 일이 확인된 것이다. 방열판은 오리온이 임무를 마친 뒤 지구 대기권으로 고속 진입할 때 생기는 공기와의 마찰열을 견디는 일종의 특수벽지다. 최고 온도가 2700도까지 치솟는 고열을 막아내 내부의 사람과 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이 생긴 것이다. 다만 나사는 아르테미스 1호 선내에서 열이 오르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열판 손상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람이 탑승할 아르테미스 2호와 3호에서는 안전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나사는 발사 일정을 연기하고 기술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은 달 착륙 경쟁에서 중국에 더욱 쫓기는 입장이 됐다. 중국은 2030년 이전에 사람을 달에 착륙시킨다는 계획을 실행 중이다. 이와 관련한 로켓과 유인 우주선, 달 착륙선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